퇴직 후 70대처럼 살기와 30대처럼 살기,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의 리듬은 느리지만 안정된 노년의 삶일까요? 아니면 젊은 날처럼 에너지 넘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삶일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이후 이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합니다. 이제는 쉬며 살아야지라는 마음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열정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이죠. 오늘은 실제로 이 두 가지 방식을 각각 선택했던 두 명의 은퇴자 이야기를 통해 어떤 선택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2세의 정혜수 씨입니다. 정 씨는 35년간 교직에 몸담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에게 은퇴는 곧 쉼이었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느긋하게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일상. 처음엔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이 없다는 것이 점점 그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교직 시절엔 늘 누군가 그를 찾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웠던 시간이 외로움으로 바뀌었고 고요한 집이 어느 순간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시간을 두고 이러다 병 나겠어라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까지 겪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노후 대비를 해두었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내리막 같았어요.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게 더 무서웠죠. 반면 70세의 김태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스스로를 인생 2막의 30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공기업에서 40년을 일했지만 퇴직 후 곧장 카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을 때 못해본 걸 지금 해보자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손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손님과의 대화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사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성과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후의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혜수 씨는 쉼을 선택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쉼은 오히려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반면 태수 씨는 활동을 택했지만 그 역시 단순히 일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행복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70대처럼 산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30대처럼 산다는 것은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지속성입니다. 즉, 단순한 돈의 크기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혜수 씨처럼 퇴직금과 연금이 있어도 쓰임새가 불분명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태수 씨처럼 일정한 수입 구조가 생기면 금액이 적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로 되는 존재일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 자신이 소속감을 느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쉼조차 불안이 됩니다.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 그것이 은퇴 이후의 첫 과제입니다. 결국 70대처럼 살기와 30대처럼 살기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이를 흉내내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70대라도 30대의 열정을 가질 수 있고 30대처럼 살아도 70대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주체입니다. 이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멈추지 말고 열정을 가지더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70대처럼 살아도 좋고 30대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 나답게라는 한마디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은퇴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우리는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왔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그래서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해체로 이어진다. 70대처럼 살겠다는 사람은 그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싶어하고 30대처럼 살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무대에 서서 다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나답게 산다는 목적이 없다면 결국 공허해진다. 쉼은 목적이 될 수 없고 활동도 단순한 도피가 되어선 안 된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인생의 공백기가 된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정혜수 씨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화로운 하루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쓸쓸함으로 변한다. 김태수 씨처럼 다시 일선으로 나서는 사람도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불안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익숙했던 구조가 사라질 때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 불안이 나쁘지만은 않다. 불안은 변화의 전조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퇴직 후 70대처럼 산다는 말은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상의 안정감이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 이는 오랜 직장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의미의 함정이 있다. 인간은 쉼만으로는 살 수 없다. 목표가 사라진 삶은 아무리 평화로워도 텅 빈 공허함을 남긴다. 퇴직 후 조용히 살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삶의 에너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쉼은 필요하지만 멈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쉼 속에도 나름의 구조와 의미가 있어야 한다. 독서, 산책, 봉사활동, 취미 등 자신을 표현할 통로가 필요하다. 반대로 30대처럼 산다는 말은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방식의 장점은 활력이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세상과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함정이 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마음만 앞설 경우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재현하려다 오히려 나이든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도전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좌절을 안긴다. 따라서 30대처럼 산다는 것은 젊은 날의 속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태도를 되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자세, 그 본질을 다시 꺼내야 한다. 행복한 노년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진짜 행복은 균형에 있다고. 쉼과 활동, 고요함과 긴장, 익숙함과 새로움의 균형. 정혜수 씨와 김태수 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그 균형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혜수 씨는 완전한 쉼 속에서 자신을 잃었고 태수 씨는 도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처음엔 극단으로 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삶은 금세 불안정해진다. 진짜 지혜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데 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리듬, 그 속도가 곧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활력을 얻고 어떤 사람은 피로를 느낀다. 차이는 동기의 방향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은 오래간다. 많은 은퇴자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왜 그 일을 하고 싶은가다. 이유가 분명하면 길은 자연히 열린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착각은 이제 돈 쓸 일이 줄어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는 소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전처럼 안정된 수입이 없는 만큼 지출의 리듬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한 축이다.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의 지형이 급격히 변한다. 직장이라는 연결망이 사라지면 남는 건 가족 몇 명뿐이다.
하지만 가족에게만 의지하는 관계는 금세 피로해진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에서 시작하면 좋다. 중요한 건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 꾸준한 연결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심리적으로도 퇴직은 상실의 연속이다. 명함, 직책, 소속, 역할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축소가 아니라 재정의의 과정이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그려야 한다. 누구의 상사나 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묻는 시기다.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은퇴가 완성된다. 결국 퇴직 후 70대처럼 사는 것도 30대처럼 사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행복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어떤 이는 느리게 살며 행복을 찾고 어떤 이는 다시 뛸 준비를 하며 의미를 찾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이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젊음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의지, 그것이 곧 젊음이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은퇴 후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어렵지만 동시에 더 자유롭다. 남이 정해준 속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속도로 살아야 한다. 쉼이든 도전이든 상관없다. 다만 그 안에 나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있을 때 인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진다. 결국 행복이란 70대의 지혜로 30대의 열정을 품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이막의 진짜 완성이다.